최근 국내 주식이 미국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변동성이 큰 코스닥과 나스닥의 차트를 보면 잘 버티고 있던 국내장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국내장이 힘을 못 쓰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얼마 전 FOMC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75bp 올리면서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이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 한국이 금리 차이가 없다면 국내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겪게 되는데요. 미국과 한국 같은 수익률을 주는 채권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무래도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안정적이고 우량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채권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렇게 국내에 투입된 해외 달러가 미국으로 반출이 되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절하가 되는 거고,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자금이 국내 원화로 투입되잖아요. 그 원화를 가지고 국내에 투자를 하는 거다 보니까 원화의 약세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계속 손해를 보는 구조인 거죠. 원화의 약세가 곧 외국인의 투자 이탈을 불러오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미국보다 항상 높아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우리나라 역시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야 되지만 현재는 그렇게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국내 가계 대출의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국내 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소비 침체를 불러올 것을 염려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자영업자 대출 추이를 보면 좀 심각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올 9월에 종료가 되는데 여기에 금리까지 올라가 버리면은 이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한국은행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자영업자 대출이 그동안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해왔던 이유가, 코로나 시국에서 자영업을 하셨던 분들은 이 코로나의 상황으로 장사가 안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대출로 버티고 코로나가 끝나면 장사가 다시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 대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고, 모두가 생각했던 대로 코로나 완화가 되면서 장사가 잘 돼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기가 나쁘지 않은 편인데 앞으로 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금리도 상승을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현재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수의 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계시잖아요. 한 달 이자가 월 얼마씩 고정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금리가 상승함으로써 대출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한 달에 납부해야 되는 이자 금액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본인이 한 달에 소비할 수 있는 금액에서 이자를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문제는 요즘 원자재 값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점심도 먹고 차 한잔 할 수 있었던 금액인데 요즘에는 실질적으로 점심값 10,000원이면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회사가 많은 강남이나 여의도 부근의 가게들은 말이죠. 가게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가 줄어든다는 말은 곧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마찬가지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 대출 채권의 부실화 염려도 있고 가계의 소비가 둔화되는 현상도 겪을 거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서 큰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 실무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금리를 지금처럼 미국과 비슷하게 유지를 하기에는 또 외국 자금이 크게 이탈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글로벌 경기 둔화로 반도체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이 부분과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최근에는 원자재 값이 다소 내려오긴 했지만 미국만 해도 한 달 물가 상승률이 8%에 육박하는 등 굉장히 가파르게 물가 상승이 됐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되고, 과열된 금융시장에 어떻게 보면 불을 끄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가 꺾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둘 수밖에 없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계의 소비가 줄면서 경기가 좋았을 때는 자동차나 핸드폰, 가전제품 같은 거를 거리낌 없이 살 수가 있었다면 경기가 둔화되는 시점에서는 그런 소비를 쉽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반도체 수요 역시 감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와 대만이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주로 반도체 이슈에 묶어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반도체 수요 감소인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국제 정세 악화로 인한 분쟁 국가의 리스크 확대 측면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와 대만은 현재 전쟁의 위험성이 큰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 올 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을 하면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 국제적으로 냉전이 격화되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는데요.
미국과 유럽의 자유진영과 러시아와 중국의 공산진영이 이제 세계화라는 용어를 좀 쓰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와 유럽이 교류를 하면서 서로의 장점이었던 부분을 서로 수출하기도 하고 수입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유럽에 싸게 공급을 해주고, 그런 식의 교역들이 이제는 정치적인 미명 아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류가 쉽지 않게 돼버린 거죠. 이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각국의 최대 이윤을 목적으로 서로 물물 교환을 하면서 경제 성장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인데, 이렇게 교역이 끊게 되면 좀 비효율적이더라도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에서 싸게 받아오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더 들지언정 배를 통해서 미국에서 가스를 받아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이게 세계 경제 성장률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한 기업의 주가라는 것은 현재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 성장이 힘들어지면 그만큼 기업에도 타격을 입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꺾이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코스피의 매매 동향을 보면 2022년 1, 2월 전후로 해서 외국인이 이탈이 가속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발발한 그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보가 빨랐던 외국인들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처음부터 전쟁이 빵 터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징후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좀 이탈을 시작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주가가 미국과 디커플링하는 현상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 시점부터 어느 정도 가속화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의 준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상황에서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선택이 남아있다고 해요.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북한이 핵실험 버튼을 누르면은 국내 시장은 지금보다 더 압이 규환이 될 거고요. 한동안 회사나 친구 사이에서 주식 얘기는 금기시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폭락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왜냐하면 국제 정세가 이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신냉전 체제로 불리우는 상황이라서 그 위험성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꽤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우리나라와 미국, 북한과의 대화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면 지금 국내 주가가 단기적인 저점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얼마 전 국내 PBR, 이 PBR의 배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기업의 성장력, 수익력이 높다는 말인데, 얼마 전에 국내 주식의 PBR이 1이 안 됐어요. 0.9였는데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는 시점이에요. 실제로 기관도 얼마 전부터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은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지만 개인의 신용 물량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단기 저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에 제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다는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러고서 한두 분 정도가 상담을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상담 글을 작성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국내 주식을 투자하기에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주식 투자를 계속 했던 분들은 굉장히 많이 물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주식 투자를 큰 돈으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지금부터 한 달에 얼마씩,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이 됐든 3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다달이 적립식으로 사면은 지금 평가 구간에서는 좀 괜찮은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변수는 역시나 북한 핵실험이고요. 저는 다른 문제보다 이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그날은 대폭락이 있고, 그 전후로 한 며칠 구간이 저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은 그거보다 더 떨어지려면은 사실 전쟁이 나야 되는 거고, 전쟁이 난다는 거는 사실 주식시장 뿐만이 아니고 그냥 모든 게 다 끝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면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금요일 마지막에 우리나라가 좀 큰 반등을 보이긴 했어요. 5% 가까이 올라서 좀 다행인 부분이 있는데, 다행인 게 최근에 유가가 하락 국면을 보이고 있고 원자재들도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들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 지금처럼의 금리 인상을 크게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 원자재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단기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반등을 해야 될 상황임에도 이 북한이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폭락한 게 좀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 물량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의외의 상황 대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조심스럽게 제 생각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과거의 정치인들과는 좀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좀 실용적인 부분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선제 타격이니 뭐니 해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가 전혀 없을 것 같아 보여도 또 의외의 행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변수는 코로나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4차 접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걸리고 나서 내성이 생기고 그 다음 다시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시기까지가 6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미국의 코로나가 급격하게 번졌던 시기가 2022년 1월에서 2월 달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1, 2월 달에서 6개월이 지난 8월 달쯤에 재유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코로나가 유행을 하면 물가와 원자재 값이 안정을 찾게 되거든요. 경기가 침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연준에서는 계속 비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거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계속 올릴 수 있을까? 물가가 계속 이렇게 오를까에 대해서는 좀 저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 그에 대한 부분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2022년 6월 22일 날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잖아요. 사실 이에 대한 영상을 좀 다룰까 하다가 국제적인 정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이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월세 공급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상생 임대인 제도를 강화했어요. 그래서 갭 투자를 좀 더 하기 쉽게 했고 그에 대한 임대차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게 유도를 하고 있고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주려면은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인지 아니면은 기존에 갭 투자한 사람들이 물량을 많이 내놓을 것인지 그에 대한 시소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이번 부동산 대책보다 국제 정세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부동산 시세라는 것도 국내 국외의 경제 상황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대책 한두 개 때문에 시세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돈을 잘 벌어오는지 국제 경기는 어떻게 되고 정치적인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세가 많이 갈린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부동산 대책들이 좀 완화적으로 풀어주는 모양새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고요. 지난 1, 2년간 급격하게 오른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갈 거고 금리 또한 어느 정도 속도를 조절하겠지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내외적인 국제 정세도 그렇고요. 당분간은 부동산 경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 초에 제가 커뮤니티나 블로그에 이런저런 주식 이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제 말대로 그렇게 하셨던 분들은 좋은 판단을 하셨던 거고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계속 들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까지 들고 계신 상황이라면 지금은 팔 때가 아니지 않나. 요 며칠간의 급락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핵실험 징후에 대한 부분까지도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 물론 핵실험 버튼을 누르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현재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국내 주식에 대한 향방이 좀 갈릴 듯 합니다. 그래서 좀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크게 물리신 분들은 좀 힘내시길 바라고요. 저도 좀 물렸어요. 그래서 다 같이 힘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상으로 감성동네 복덕방 락원이었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